전쟁이 끊이지 않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 그런데 바로 그 혼란의 시대에 인류 최고의 사상가들이 모두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정약용의 인생 강의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 춘추전국 시대, 전쟁과 혼란이 500년간 지속된 그 어둠의 시대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순자, 묵자, 한비자, 이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조선 후기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외침이 잦고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죠. 그런 저에게 제자백가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안정된 시대에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면 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제자백가가 탄생한 진짜 이유입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약 500년간 중국 대륙에서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수많은 뛰어난 사상가들이 나타나 각자의 철학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우리는 제자백가라고 부릅니다. 제자백가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 철학자들과 그들의 학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는 별다른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자 사람들은 절실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사람은 본래 선한가? 악한가? 국가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바로 이런 절실한 질문들이 위대한 사상을 낳은 거죠. 공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란의 근본 원인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즉 사랑과 배려의 정신을 강조했죠. 부모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며 서로를 사랑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현대로 치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인문학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맹자는 공자의 제자들 중 하나였는데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다만 환경이 나쁘면 악해질 뿐이다. 요즘 말로 하면 긍정적 인간관의 대표주자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노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진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된다.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사상입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라는 거죠. 요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참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자는 노자의 사상을 더 발전시켰는데 특히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인간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사회의 기준이나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묵자는 공자와 비슷하게 사랑을 강조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겸해라고 하는데 현대의 박애주의나 인도주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비자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명확한 법과 제도로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과 사상의 핵심입니다. 감정보다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중시한 거죠. 제자백가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완전히 다른 해답을 제시했죠. 공자는 사랑으로, 노자는 자연스럽게, 한비자는 법과 제도로. 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 아닐까요? 제자백가는 혼란한 시대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에 더 큰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도 팬데믹,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자백가 사상가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했고 다른 사상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혜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유교적으로는 상하관계를 존중하되 서로 배려하는 마음, 도교적으로는 너무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며 법과적으로 접근하면 명확한 규칙과 프로세스 수립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맹자는 상대방의 선한 면을 먼저 보고 묵자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장자는 남의 시선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측면에서 공자는 꾸준한 학습과 실천, 노자는 자연스러운 성장, 억지로 하지 않으며 순자는 환경의 중요성, 좋은 습관 만들기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제자백가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이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묵자의 겸해는 사회적 화합을, 노자의 무의자여는 자연과의 조화를, 한비자의 법치는 사회적 질서를 추구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 거죠. 저 역시 실학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제자백가의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학문 말이죠. 특히 제자백가가 보여준 관용의 정신이 인상 깊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면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이자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식이 조화를 이룰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백가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500년 전 혼란한 시대에 등장한 이들의 지혜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춘추전국 시대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사고와 지혜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죠. 제자백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생각하며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자.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고전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정약용의 인생 강의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학문에는 끝이 없고 지혜에는 국경이 없다. 오늘도 함께 배워나가요. 정약용의 인생 강의록이었습니다.